둘째 마당 2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력했던 코드를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코드를 보면 이 클래스의 중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는 거에 중괄호가 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쪽에 코드를 입력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중괄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라고 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중괄호가 있는 거를 코드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붙은 거는 클래스를 위한 코드 블럭, 그 다음에 소괄호와 중괄호가 나오는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함수를 위한 중괄호를 함수를 위한 코드 블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괄호가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 변수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 변수는 상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상자.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글자 같은 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그 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라고 하는 데다가 글자를 넣어두려면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이걸 이제 변수 상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 상자 안에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수가 있다. 글자를. 그러면 글자를 넣을 때는 상자를 먼저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 상자 또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그래서 이런 변수를 만들고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을 때는 코틀린에서는 변수 상자에 이름을 하나 붙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게 변수 상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 상자가 하나 있고 그 변수 상자의 이름은 name이다. 그리고 변수 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var를 붙이는 거예요. 자, 영어로 하면 변수가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ar이라고 앞에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변수 상자가 되는 거죠. 변수 상자. 그리고 그 뒤에 equal이 붙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 상자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equal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 상자에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변수 상자에 크기가 있어요. 크기. 그래서 크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변수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보다는 공간을 덜 차지해요. 왜냐면 공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변수 상자를 만들 때 똑같은 크기로 만들게 되면 작은 숫자만 들어가도 되는데 이만큼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변수 상자,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변수 상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요거만 있는 건 아니고 자,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건 더 큰 공간이 필요해서 그건 좀 더 큰 변수 상자로 만들고요. 글자도 이게 글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캐릭터라고 해서 좀 더 작은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글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또는 뭐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크기에 따라서 변수 상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수 상자가. 그래서 이렇게 변수 상자가 실제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는 크기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 상자의 크기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각형 모양이란 나중에 가면 뭐 사람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변수 상자의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자료, 즉 데이터 값의 크기에 맞춰서 형태가 달라진다. 형태라고 하면 이 크기나 모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료형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타입 또는 자료형이라고 한다. 그건 뭐다? 변수 상자의 크기나 모양을 나타낸다. 그죠? 변수 상자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뭐다?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은 값이 들어가는 건 작게 만들고 큰 값이 들어가는 건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수와 자료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변수를 다시 한번 보면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 이름 앞에 var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equal하고 거기에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변수 상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값을 넣어도 되고요. 변수 상자를 만듦과 동시에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넣는 거를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초기 값. 처음부터 넣는다. 라고 해서 초기 값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변수 상자의 크기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땡땡 콜론 붙이고 크기를 붙입니다.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스트링, 대문자 S로 씁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고요. 대문자 S로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형, 즉 크기 또는 타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변수, 그 다음에 이런 크기가 다른 거를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그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봤죠. 그러면 이 코드에서 보면, 자, 코드에서 보면 조금 더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게, 변수 상자를 만들 때는 앞에 붙이는 키워드가 자, var이거나 val일 수가 있어요. var. 근데 var은 어떤 변수냐면, 자, 이 변수라고 하는 원래 의미 자체가 상자 안에 값을 10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20을 넣었다가 빼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바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변수거든요. 변할 수 있는 수. 그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val은 요 안에 값을 집어넣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것보다는 읽기 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값을 한번 넣으면 바꿀 수 없게 만드는 읽기 전용 변수다. 그래서 val이라고 붙입니다. r이 아니고 variable인데 고정된 variable이다. 고정된 변수다라고 보면 되죠. 읽기 전용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다시 넣는 거는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건 코틀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var과 val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기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고 초기 값을 할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변수 상자의 이름이 있고 앞에 크기가 나와요. 변수 상자의 크기 뭐예요? 자료형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지만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요. 뒤에. 왜냐면 이게 변수임을 구분하는 var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저 명시할 수 있는 건 뒤에밖에 없죠. 그래서 콜론 뒤에 붙인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코드에서 보면, 자, var이라고 하는 게 변수 상자를 만드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상자 모양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자의 이름은 name이다. 이것도 변수 상자를 만드는데 이름이 모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하고 상관없이. 근데 equal을 붙이면 변수 상자를 만듦과 동시에 거기에 값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을 수 있는데, 큰 따옴표를 하면 글자를 바로 넣을 수 있지만 글자를 우리가 코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면에서 만든 이 입력 상자가 있으면 입력 상자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상자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면 이것도 큰 따옴표로 넣은 이런 글자나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럼 그거를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겠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모바일 인풋이라고 두 번째 입력 상자에 입력된 글자를 갖고 와서 왼쪽에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변수 상자 머릿속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변수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입력 상자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여기 넣어주겠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 변수 상자를 여기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클래스를 위한 중괄호 구분, onCreate를 위한 중괄호 구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위한 중괄호 구분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변수 상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는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함수 상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괄호 안에 코드를 더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함수 상자,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함수 또는 함수 상자라고 하는 거 외에 변수 상자가 이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했던 거 요거처럼 var name, 그 다음에 자 var mobile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ar name이나 mobile을 여기다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하고요. 이 코드 먼저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를 분리를 하면, 자 var name 이렇게 하고요. 자 엔터를 칠 수 있는데, 자 var name만 가지고 하면 얘가 에러 표시가 떠요. 물론 여기하고 같이 중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var이라고 하는 건 변수만 가리키는 거고요. 만약에 초기 값을 넣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료형을 명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변수 상자는
처음에 변수상자의 크기를 메모리에 어떤 크기로 만들 거냐, 변수상자의 크기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콜론 붙이고 스트링이라고 하면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변수상자를 만들어라 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생기죠.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자, 변수상자 만들고 그 크기는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상자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상자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이 var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이름만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만 붙었죠? 그러면 입력상자에 입력한 글자를 요 변수상자, 이미 위에서 만들어진 변수상자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해주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도 var 모바일 뭐해?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변수상자를 만들어라 var. 그리고 그 크기는 뭐다? 땡땡 스트링이다.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미 변수상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 중복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var을 삭제를 하면 이미 만들어진 변수상자에다가 사용자가 입력상자에 입력한 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변수상자를 만들면서 바로 값을 넣어줬죠. 그걸 초기값이라고 한다. 근데 변수상자를 이렇게 먼저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변형을 시켜볼 수 있는데, 변형을 어떻게 하냐? 여기 버튼의 중괄호 안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의 중괄호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함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함수의 소괄호, 중괄호. 그래서 함수의 중괄호라는 코드 블럭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함수의 중괄호가 실행이 끝나면 얘도 없어져요. 나중에 차차 이해를 해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 요 안쪽이면서 함수의 바깥쪽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var 한 칸 띄우고 name 땡땡 string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넣으면 얘는 에러가 생기죠. 에러가 생겨요. 빨간 줄이 나오면서 에러가 생깁니다. 여기는 에러가 안 생겼는데 여기는 에러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변수상자를 만들어라. 여기도 변수상자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변수상자 이름이 있고 var이 붙었고 변수상자 이름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형이 붙었으니까 변수상자 크기까지 결정이 됐는데 왜 빨간 줄이 생기냐? 클래스의 안쪽,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넣는 거를 속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하는 변수상자는 코틀린에서는 반드시 초기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를 해야 된다. 초기화가 뭐예요? 변수상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값을 넣는다. 자, 변수상자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값을 바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퀄을 하고요. 자, 큰 따옴표, 비어있는 큰 따옴표만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요 변수상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요 비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글자가 됩니다. 이것도 비어있는 글자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에러가 안 생기는 거죠. 여기도 되도록이면 초기값을 넣어주는 걸 권장하긴 하지만 여기는 강제하진 않아요. 이 함수의 중괄호 안에서는. 대신 이거를 함수의 중괄호 바깥으로 변수상자를 빼는 경우, 그 경우에는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초기화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var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력하면서 머릿속으로 변수상자를 그려보세요.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변수상자를 만들고 그 크기는 스트링이라고 한다. 자, 초기값은 꼭 넣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빈 글자로 넣어준다. 자, 요거는 삭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냐? 뭐가 장점이냐면, 자, 우리 여기 클래스의 중괄호, 즉 클래스의 코드블럭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 상자는 어떤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어떤 글자를 넣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함수 상자를 밑에서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onCreate의 중괄호 안에서 만든 건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코드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적응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 변수 상자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명시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바는 자료형을 명시하는 언어예요. 기존에 웹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해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언어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요. 메모리의 그 변수상자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코드에서 이거는 스트링, 이거는 인트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예, 근데 자바나 지금 코틀린은 자료형을 명시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자료형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보면 자료형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var name 이것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자료형이 없잖아요. 땡땡 스트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에러가 생기지 않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자료형을 얘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뒤에 들어가는 값이, 이 변수상자에 들어가는 초기 값이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넣어줄게 글자라고 하면 자료형은 그냥 스트링으로 얘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타입 인퍼런스, 즉 타입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자료형을 얘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짐작할 수 있어. 이거 글자가 들어가니까 스트링으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요. 자바에서는 자료형을 명시하도록 돼 있죠, 항상. 근데 이거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꼭 이게 변수라고 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var도 붙이는 거예요. var이나 val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형과 변수라고 하는 걸 했고요. 우리 이제 형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var이나 val을 붙이는 이유는 뭐다?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변수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초기 값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자료형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형이 뭐예요? 변수 상자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equal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고 동시에 초기 값도 안 넣어주면 얘가 어떤 크기의 변수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자료형의 추론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자료형을 넣어줄 때는, 그러니까 초기 값을 넣어줄 때는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게 속성으로 추가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추가하면, 자, 우리 어떻게 추가했어요? 자,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우리가 추가했죠. 그죠? 이렇게 하면 클래스 중괄호 안에는 기본적으로 함수, 즉 이름, 소괄호, 중괄호, 여기 함수의 기본적인 유형인데요. 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근데 자, 변수 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변수 상자도 추가할 수 있어요. 변수 상자만 추가할 수 있죠. 초기 값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함수의 중괄호 코드 블록 안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속성으로 빠져 있는 경우, 속성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꼭 초기화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초기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 late init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late init. 그러면 이 뒤에 초기 값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냐? late, 늦게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하겠다. 이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고 나중에 초기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변수 상자가 있으면 변수 상자에 값을 넣어준 걸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요 뒤에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여기다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는 한번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